파트 1. 역사상 가장 슬픈 왕자. 강원도 영월 깊은 산 중 작은 무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조선의 6번째 왕. 하지만 왕릉치고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권력도 군대도 신하도 없었습니다. 단지 12살의 즉위에 17의 죽음을 맞이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어린 비극의 군주. 그의 이름은 단종. 오늘 우리는 그의 짧고 처절한 삶을 따라갑니다. 파트 2. 비운의 탄생과 어린 시절. 1441년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훗날 문종이 될 왕세자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용이. 세종의 조선은 전성기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과학이 꽃피고 나라 곳곳이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홍희에게는 슬픔이 먼저 찾아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홍희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도 홍희가 8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이어 아버지 문종이 즉위하지만 문종 역시 몸이 몹시 허약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 문종이 신하들에게 남긴 유언에 가까운 말. 문종은 즉위 2년 만인 1452년에 눈을 감습니다. 홍희의 나이 불과 12살. 그는 졸지에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파트 3. 12살의 왕자 외로운 즉위. 1452년 단종이 즉위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의 왕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황보인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아들을 보좌해달라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이들을 고명대신이라 부릅니다. 나라의 실권은 사실상 이 원로 신하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 인사를 받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단종의 일상을 상상해봅시다. 12살 아이가 매일 아침 무거운 골룡포를 입고 수십 명의 신하들 앞에 홀로 앉아야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어른이라고는 나이든 대신들 뿐인데 그들의 권력 싸움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이 시절 단종은 상왕전에 문안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우서른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궁 밖에서는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야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파트 4. 계유정난 삼촌의 칼날.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입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야망이 넘쳤던 그는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른 뒤부터 권력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옆에는 책략가 한 명의 무장 홍달손 등이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수양대군은 마침내 행동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깊은 밤 무장병력을 이끌고 황보인과 김종서를 기습합니다. 특히 김종서는 수양대군이 직접 찾아와 대화하는 척하다 철퇴로 내리쳤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그날 밤 원로 대신들이 무더기로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버팀목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단종은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궁궐 어딘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아있었을 13살의 왕. 정난 다음 날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오릅니다. 형식상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린 왕의 고독은 이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파트 5. 강제 양위, 빼앗긴 왕자.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잡은 수양대군은 2년 후인 1455년 단종에게 왕위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형식은 자발적 양위였지만 실상은 강제였습니다. 단종의 나이 15. 그는 삼촌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왕이 됩니다. 수양대군은 이렇게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됩니다. 상왕으로 물러났다고 해서 편안한 삶이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종은 감시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1456년 지편전 학자들과 무관들이 단종 보기를 위한 거사를 모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육신의 난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 6명은 세조를 없애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사전에 발각됩니다. 이들은 모두 잡혀 처형당했고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절개를 지킨 이들을 후세는 사육신이라 불렀습니다. 보기 시도의 불씨가 꺼지자 세조는 단종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트 6. 영월 유배의 산골에 갇힌 왕.
1457년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됩니다. 청령포는 3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험한 절벽인 곳입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올 수조차 없는 천연 감옥. 16살의 소녀는 그곳에서 강물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청령포 소나무 숲에는 지금도 관음송이라는 거대한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단종이 그 나무에 기대어 한양을 바라봤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해 가을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또다시 보기를 모의하다 발각됩니다. 세조에게 이것은 단종을 제거할 명분이 됩니다. 조정에서 단종의 사살을 요청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세조는 처음에는 주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약을 내립니다. 1457년 음력 10월. 사약을 받기 전 단종은 마지막으로 궁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최후는 여전히 역사의 안개 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 하나. 1457년 17살의 단종은 영월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처음에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몰래 시신을 수습했다고 전합니다. 파트 7. 200년 만에 보기 역사의 심판. 단종이 죽은 뒤 조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를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왕이 찬탈을 부정하는 것은 역모였으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조도 그 아들도 모두 역사가 됐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단종을 복위시킵니다. 왕의 묘호를 단종으로 정하고 왕릉을 정비합니다. 죽은 지 241년 만에 복위였습니다. 사육신은 충신으로 세조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생육신은 절개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영월 청령포와 장릉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권력 앞에 짓밟힌 순수한 존재에 대한 인류 공통의 연민 때문은 아닐까요? 파트 8. 클로징. 강원도 영월. 지금 이 순간에도 장릉의 소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의 세상을 떠난 단종. 그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잃은 채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던 그 소년.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때로 패자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단종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역사 속 잊혀진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